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팀장님과 그러면 어떤 주제를 통해서 또 저희가 자세하게 이슈 파헤쳐 볼지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봄방학 끝난 엔터 2분기 역주행 대기 중. 네,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눌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온기가 퍼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엔터주들도 오늘 이 곁다리에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SM도 5% 정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1분기가 엔터의 비수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팀장님. 그런데 엔터사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요. 일단 결론부터 보면 네. 아니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물론 증권사들 수정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JYP라든지 SM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컨센에 소폭 이제 부합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하락이 예상이 되어 있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70에서 80% 하락,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약 90% 정도 하락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은 물론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반도체 수급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쉬어갔던 섹터, 저PBR이라든지 혹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엔터 섹터에 대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SM을 비롯해서 엔터 섹터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보다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엔터 SM 같은 경우도 약 5%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장 후반까지 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지금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포인트는 주가는 낮은데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좋죠.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4월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었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 굉장히 1분기 실적 잘 나올 쪽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미국 빅테크 쪽이라든지 혹은 PCE 지표라든지 굉장히 봐야 하는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은 쪽에서의 매수세는 살짝 위험 부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주가의 위치는 낮은데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엔터사들 1분기 실적 기대감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기대감 없어서 주가도 바닥권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보니까 현재 주가에 대한 매력도 자체는 굉장히 올라와 있다는 점. 특히 현재 주가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점이 작년에 엔터사들 랠리가 나왔을 때 반등했던 크게 시세가 났던 그 초입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수하기에도 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엔터 섹터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을 선취하는 입장에서 엔터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고비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분기를 넘어서 2분기부터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또 2분기부터 활동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앨범 판매가 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면. 그러면 저희가 2분기부터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엔터사들에서 매출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앨범입니다. 특히 뭐 한 아티스트가 활동을 했을 때 앨범 100만 장 이상 파는 쪽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잘 못 팝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좀 BM이 앨범 쪽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했을 때 앨범 판매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좀 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2분기부터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 세븐틴이라든지 뉴진스라든지 에스파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관리했을 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앨범 판매량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물론 작년에 하반기 때 엔터 섹터가 굉장히 잘 움직였다가 꺾였던 이유가 에스파라든지 일부 아티스트들이 앨범 성장이 역성장을 했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좀 감소하게 되면서 우려가 굉장히 상당히 컸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11월부터 중국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세븐틴이 29일에 발표하는 베스트 앨범 선 주문량이 300만 장 이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앨범은 아니고 그동안 좀 이제 핫하게 움직였던 그러니까 핫했던 음악들을 모았던 베스트 앨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은 각 그룹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코어 팬덤에 따라서 앨범에 대한 판매량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앨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간 앨범 판매량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앨범에 대한 성장폭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YOY가 살짝 꺾인 흐름들이 나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격을 할 것이라는 점. 특히 기존의 아티스트들, 세븐틴이라든지 뉴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인 그룹들도 함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IP가 많아진다는 점에 따라서 앨범 같은 경우도 결국은 총량이 결국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앨범을 가장 많이 봤던 게 아무래도 앨범 판매량이 전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고 특히 앨범 쪽을 한 팬이 굉장히 많이 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 자체가 앨범을 많이 사기보다는 앨범에서 콘서트라든지 혹은 MD라든지 부가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로 좀 이제 소비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콘서트 가격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온라인 콘서트도 있고 혹은 실시간 공연 스트리밍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MD 상품군들 같은 경우에도 응원봉에서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더라도 하나의 IP가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레버리지가 점점 더 확대된다는 측면을 보면 여전히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 성장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저는 지금이라면 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티스트들의 컴백에 신인까지 일단 앨범의 연간 판매량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나 스트리밍, MD같이 수익원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IP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을 만한 지점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엔터주도 여전히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음반 시장, 엔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으로 기대감들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의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 그 엔터사들이 주가에 가장 큰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이 JYP였고 JYP의 비차라든지 미국 쪽 현지화 아티스트를 통해서 미국을 공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기대감이 살짝씩 꺾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나 여전히 미국 쪽에 대한 공략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싶고 특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이제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가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하이브의 알릿이 데뷔한 지 20일 만에 100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엔터사들이 빌보드 200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00에 들어갔고 200에서 1위를 진행을 했다 하면은 그날 그 종목군이
잘 움직였습니다. 네. 거의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빌보드 200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100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만큼 현재 최근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100에 잘 넣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빌보드 핫100에 들어갔던 아티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그 좀 기억 너머에서는 싸이 네. 혹은 원더걸스였다가 그다음 BTS가 한번 포문을 열고 BTS에 이어서 블랙핑크라든지 세븐틴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최근에는 뉴진스, 르세라핌, 피프티피프티 그리고 이제 아일리까지 네. 최근에 빌보드 핫100에 들어가는 진입의 속도가 굉장히 텀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빌보드 핫100이라는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 특히 핫100이 아무래도 라디오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중성 지표로도 평가가 네.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텀 자체가 짧아진다는 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다. 특히 하이브라든지 이런 빌보드 핫100에 이미 곡을 넣었던 아티스트 혹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전략을 잘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미국 쪽에 대한 공략은 조금씩 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나왔던 얘기도 가창력 논란은 조금 있긴 하지만 르세라핌도 코첼라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네.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디긴 하지만 침투율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 내 침투율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특히 네네. 5% 이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현지화 아티스트라든지 혹은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뉴진스, 아일릿 같은 경우가 미국 쪽에서 잘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점유율 같은 경우도 소폭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음반 시장에서 1위 시장이에요. 거기서 점유율을 1%, 2%만 넓히더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매출의 성장폭은 굉장히 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첨언을 할 것은 위차라는 기업이 그동안 기대감이 상당히 컸어요. 특히 네. 북미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데뷔하기 전에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데뷔를 했다 해서 아일리처럼 굉장히 빵 뜨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아티스트가 흥행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인지도를 쌓아가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아티스트가 수익을 벌어들이기까지 시간이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네. 아직 우리의 기대감은 너무 높았다. 비차라는 기업이 좀 이제 실패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너무 이르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이제 천천히 스며들게 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조금만 올리더라도 미국 시장이 워낙 커가지고 파급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엔터주들의 해외 진출 상황도 함께 봤고요. 그렇다면 엔터사들 약간 이제 엔터사들이 동시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확실히 이 엔터사들의 IP 그러니까 아이돌들에 대해서 차별화돼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 종목을 좀 짧게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뭐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엔터 대형주 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대장주가 하이브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대장을 JYP 엔터가 했다면 JYP를 잡는 게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대장 역할을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하시면 좋은 종목이 하이브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하이브가 1분기 실적이 역대 최저 실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IP 중에서 르세라핌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 상당히 낮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는 낮지만 2분기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세븐틴이라든지 뉴진스라든지 혹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또 앨범 판매를 하고 콘서트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가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BTS의 멤버들이 속속이 제대를 한다는 점입니다. 네. 6월부터 멤버 진이 전역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전역을 하게 되면 완성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고 BTS 외에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서 매출 성장 잘 나와주고 있는 와중에 완성체가 붙는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면은 결국 내년 같은 경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매출 성장의 기대감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이 하이브라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다음에 저희 하이브까지만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이브까지도 관심 종목으로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1분기에 역대 최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많습니다. 2분기 아티스트 활동이 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봤고요. 엔터주들 많은 종목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시간으로 딱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엔터주들 이야기해봤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